네, 안녕하세요. 고2 물리학 1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바로 앞선 내용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파동으로 여겨졌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입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현재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파동의 성질로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회전을 또 하니까요, 빛이. 그 다음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는 또 입자의 성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빛의 이중성. 그러니까 이중적인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파동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파동으로만 해석하고 입자로 해석할 때는 입자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얘가 이제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동시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빛의 반사, 회절, 굴절 그런 거 할 때 이제 파동으로 해석해 주시고, 광전 효과 파트에서는 이제 입자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은 이제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파동으로 여겼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껏 입자라고 생각했던 이 전자라고 하는 놈도 파동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드브로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입자였던 이제 전자를 이제 파동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브로이가 이제 어떤 전자의 파장 또는 이제 물질의 파장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장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드브로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를 좀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P는 운동량이니까 P는 MV, 따라서 이제 MV분의 H다. 요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여기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질량이 크면은 파장이 짧고, 속력이 크면은 파장이 짧고, 반대로 질량이 작으면은 파장은 길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근데 좀 알아야 되는 수식이 조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입자 얘기하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m을 곱해요. 질량을 곱해요. 그럼 이제 밑에는 이제 2m이 되고 위쪽에는 m 제곱 v 제곱이 되죠. mv 전체의 제곱이 되죠. 즉 p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 역학 시간 때 이제 하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제 운동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량으로 정리를 하면은 P는 요 2m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P는 루트 2m 2k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갖다가 요따가 집어넣어요. 요거를 요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2m 2k 분의 h다. 요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좀 알아두셔야지. 그러니까 요 파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놈하고 그다음에 요놈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얘기를 좀 계속 이어서 하자 보면은, 이제 드브로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장한 걸로만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제 인정을 받기는 힘들어요. 이론이 있다면은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실험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입증하는 실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일단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있어요. 데이비슨이라는 사람하고 거머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를 가지고 이제 파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갖다가 뭐 하는 거냐면은 가속을 시켜요. 54V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서 이제 가속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 날아가겠죠. 그쵸? 쭉 날아갈 거예요. 쭉 날아가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디다 충돌을 시키냐면은 니켈 금속판에다가 충돌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튀겨나가겠죠. 튀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튀겨나가서 전자가 찍히겠죠. 전자가 찍히겠죠. 근데 여러 실험을 하다 보면은 원래는 골고루 찍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놈이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특정 각도에서 굉장히 전자가 많이 찍히고요. 특정 각도에서는 전자가 별로 안 찍혀요. 여기서. 오케이? 특정 각도에서만 이제 많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이 전자들이 보강 간섭을 했다. 그리고 안 찍히는 데서는 상쇄 간섭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간섭 얘기는 어디서 했어요? 파동할 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섭이 일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얘가 회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전자가 회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회절을 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특정 부분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실험에서.
그래서 이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전자의 이제 파동성을 입증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톰슨의 이제 실험이 있는데, 톰슨의 이걸 우리가 X선 회절 실험 또는 이제 전자의 회절 실험 이렇게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X선을 갖다가 금속판에다가 이제 쪼여 봅니다. 그러니까 X선은 이제 파동이죠, 파동. 우리 뼈 사진 찍는 거 그거.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금속판에다가 쪼여줘요. 근데 이제 금속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넓적하면은 사실 이제 원자들이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원자들로 뭐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원자 사이에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틈을 우리는 이제 슬릿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통과하다 보면은 뭐 여기서 튀어나가는 거, 여기서 튀어나가는 게 존재할 것이고, 그놈들이 결국에는 회절이 돼가지고 스크린에다가 간선 무늬를 만들게 되죠, 간선 무늬를. 그래서 이제 X선의 회절 무늬 또는 이제 간선 무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뭐 여기까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뭐 얘 파동이니까 이런 뭐 회절 무늬 만드는 거 뭐 당연해. 그런데 이제 톰슨이 모두 실험을 했어요. 전자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전자를 갖다가 금속판에다가 쏘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회절 무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회절 무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X선하고 비스무리하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입자라고만 생각하면 이 회절 무늬가 나오면 안 돼요. 입자라고만 생각하면 가서 그냥 찍히는 거야. 여기 이제 골고루 찍히겠죠. 그냥 골고루 찍히겠죠. 그런데 회절 무늬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얘네가 가다가 특정 부분에서 보강간섭 한 대는 밝고, 상세간섭 한 대는 어둡고, 보강 한 대는 밝고, 보강 상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얘가 여기 통과해가지고 회절했다 이거야. 회절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섭 무늬가 이제 예쁘게 X선처럼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전자의 그 파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속력을 조절을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속력을 이제 증가시키다 보면은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특정 속력으로 이제 가속을 시킨 다음에 파장을 갖다가 이제 X선하고 비슷하게 맞춘 거지. 그래갖고 쐈더니 이제 비슷하게 무늬가 나왔다. 전자라는 것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실험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이제 데이비슨 거머 실험하고 이제 톰슨의 그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전자라는 것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다.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요거를 이용을 해서 비교하는 문제만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구공과 전자 예시를 좀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그 야구공도 이제 입자죠, 그렇죠? 전자도 입자입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절을 하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야구공도 입자이기 때문에 야구공도 이제 사실은 그 파동성이 있어요. 파동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생활을 할 때 야구공이라는 게 뭐 회절되는 걸 본 적 있나요? 그 야구공을 어디 뭐 틈바구니에다가 던졌는데 얘네가 이제 어디 특정 부분에서 이제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이제 많이 거기에 충돌을 하고 어디는 잘 이제 충돌을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얘가 뭐 파동처럼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회절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절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절은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장이 길어야지 회전을 잘 하는데 요 이제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질량이 굉장히 커요. 이 노란 게 어디 갔어? 질량이 굉장히 커요.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람다가 굉장히 작게 측정이 됩니다. 람다가 짧으면 회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야구공이 뭐 회절되는 거를 이렇게 관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굉장히 작아요.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람다가 꽤 크게 측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를 갖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얘를 나눠서 이제 야구공 같은 거를 있는 세상, 우리가 이제 좀 접하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세상을 이제 거시 세계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세계, 미시 세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요 내용을 많이 다룰 때는 이제 미시 세계에서만 이제 조금 많이 다루게 됩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사실은 뭐 입자들을 이제 파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작은 세계를 들어가면은 이 파동의 이 성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의 이중성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서도 이제 비슷해요. 이제 이걸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이제 입자인 것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역시나 이제 입자일 땐 입자로, 이제 파동일 땐 파동으로 좀 그렇게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